안녕하세요. 알실투전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멤버십 컨텐츠를 조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짤막하게 드는 생각들을 블로그처럼 그냥 정리를 해서 올려볼 예정이에요. 대본 없이 시각화 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볼 예정이에요. 어떤 섹터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캐주얼하게, 다른 말로는 그냥 저렴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뭐 볼까 뭐 살까 관점으로도 조금씩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 정리 용도에 좀 더 가깝고 따라 하실 분은 없겠지만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얘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집중해서 본 거는 일단 코로나 시대 퇴장과 함께 힘을 받을 기업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스닥 조정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크게 여행 관련 산업들, 항공사가 대표적이겠고, 호텔들, 힐튼이나 하얏트, 에어비앤비 있겠고, 요식업은 스타벅스나 웬디스 이런 애들을 좀 보긴 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다 조명을 세게 받고 있기는 한데 미래 성장이 기대가 된다거나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항공사 중에서 제일 좋게 봤었던 애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인데 얘는 일단 국내선이었고 펀더멘털이 제일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상태이고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불쯤에서 저는 50% 정도 덜어낸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를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스타벅스 솔직히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로스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점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로스 마진의 경우 원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친구인데 제품인 커피의 원가가 비싸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못 올리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경쟁업체들이 코로나가 사라짐에 따라서 나중에 수요가 몰릴 것 같긴 한데 잘 찾아보면 펀더멘털도 개선이 되면서도 코로나 엑시과 함께 수요도 몰릴 요식업 쪽 기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줄 요약은 좋긴 좋은데 이 가격에서 살 만큼 좋아 보이진 않다. 이거는 계속 스타벅스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도미노 피자라든지 이거 보시면은 계속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 같은 거 다 괜찮아지고 있는데 손이 솔직히 가지는 않고요. 힐튼 같은 경우는 호텔 중에서도 프랜차이징 모델이 좀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진들도 개선 중이기도 했고 떠들썩한 종목들 중에서는 여전히 근데 저는 손이 가는 게 안 보여요. 호텔 중에서는 메리어트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어쨌든 코로나 익식과 함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결제대금과 연계되는 기업,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를 저는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이론은 어떤 산업에 돈이 쏠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제대금은 늘어날 것이다. 대응은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저는 포폴에 2%씩 보유하고 있어서 4%를 보유하고 있어서 월요일에 1%씩 비중을 높일 예정이에요. 결제 프로세싱 섹터 익스포저를 6% 정도로 높여줄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왜 동일 비중으로 두 개를 동시에 사냐라는 거를 저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똑같아요. 그냥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자의 경우 P2P 송금 쪽으로 보고 있긴 하고 마스터카드의 경우 B2B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그냥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을 보면 마스터카드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하고 있는데 비자카드가 또 점유율이 더 높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반반 사기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가격부터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저번 주에 신고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차트를 볼 때 모멘텀이 실렸다고 인증을 하는 신고점에서 사는 전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현금 결제가 카드 결제로 계속 옮겨옴에 따라서 글로벌하게 옮겨옴에 따라서 현금이 사라질 때까지 이론상 성장 여력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결제 대금은 어쨌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제 대금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매출이 상승을 하는 최소 경제 성장률만큼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빼고는 딱히 디지털 결제 프로세싱 섹터에서 경쟁자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멕스나 이런 애들은 은행과 은행을 잇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네들 카드 발행도 하기에 살짝 다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월요일날에 살 예정이에요. 오늘 새로운 콘텐츠 라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댓글들도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훨씬 좋고요. 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영상에서 보이신다면 얼마든지 비판
이 판 꼬투리 잡기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대로 투자하는 거라 돈 날리는 것보다 창피하고 마는 게 낫죠. 그리고 제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식의 경우 포지션의 100%를 한 번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리밸런싱 느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너무 올라서 약간 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 100%를 한 번에 사는 경우도 없습니다. 보통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을 거의 20% 정도는 항상 쥐고 있습니다. 말실수로 최대치로 샀다고 해도 현금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를 하고 있고 알고리즘 매매로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도 알고리즘으로 자동 매매를 돌렸지만 코로나 때 숫자들이 다 틀어져서 현재는 꺼둔 상태입니다. 조만간 재가동을 할 예정이 있고요. 금도 자산의 3에서 10%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별 비중은 퀀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주식 몇 퍼센트, 금 몇 퍼센트, 해외 선물 몇 퍼센트, 암호화폐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를 정하고 무슨 주식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리스크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고 리스크가 크면 진짜 코딱지만큼 삽니다. 채권은 지금 금보다도 비중이 적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